한때 중국은 세상의 중심을 꿈꾸던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화려한 숫자와 끝없이 솟고 있는 마천루로 전 세계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의 몸속은 텅 비어있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인민들의 피와 눈물을 착취해서 세웠던 제국은 필연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붕괴가 자유진영의 성급한 승리를 알렸다면 이번 중국의 몰락은 자유진영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좌파에게도 이념의 붕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시진핑 주석의 시대가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의 실각과 퇴진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본인이 당내 원로들에게 가족의 안전을 조건으로 사임 의사를 전했다는 소문이 베이징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 회의에서 시진핑의 퇴진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시진핑은 명예로운 퇴진과 가족 보호를 조건으로 자신의 권력을 넘기겠다고 했고, 당 원로들은 오는 8월 사중전회에서 시진핑의 퇴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무한한 권력을 가진 것 같았던 시진핑은 이제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고립된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 구조는 또 한 번 잔혹한 실상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군부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청 대상은 대부분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왔던 야호와와 허웨이둥을 비롯해서 허홍진, 왕연화, 왕수빈 등 군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제거됐습니다. 이러한 숙청은 시진핑의 군사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특히 최근 시진핑의 군부 핵심 측근이었던 시치랑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장례식마저 초라하게 치러졌습니다. 군 최고위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군부 고위층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의 권력 몰락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가 말했던 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것이 중국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구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군부 숙청의 쓰나미 속에서 시진핑 시대는 급격하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도자가 권력을 넘길 때마다 심각한 갈등과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시진핑 역시 지금 자신의 후계자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후춘화와 왕양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시진핑은 후춘화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권력을 잡고 후춘화를 밀어내면서 철저하게 그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후춘화가 만약에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자신에게 보복할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투쟁 역사에서 지도자의 교체는 언제나 피의 숙청과 보복의 역사였습니다. 중국의 권력은 항상 그들이 만든 비극적 운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30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중국의 경제 기적이라고 불렸던 고도 성장은 놀라운 GDP 수치와 함께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는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화려했던 경제 신화는 서서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빈 아파트가 무려 1억 채 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텅 비어 있는 유령 도시가 중국 전역에 수백 곳이나 됩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아파트와 신도시 건설에 나선 결과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늘어난 것입니다. 단지 GDP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짓고 또 지었을 뿐입니다. 이런 방식의 성장 전략은 결국 막대한 자본의 낭비로 이어졌고, 중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GDP 수치가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의 열매는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오직 정부 숫자 속에서만 존재하는 헛상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중국식 경제 성장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성장,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GDP는 결코 이 지구상에는 존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신화는 거대한 빈 건물과 버려진 도시들만 남기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과 내부 현실의 괴리가 점점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중국 정부는 GDP가 5 내지 6% 성장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열매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현재 중국 산업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기차, 태양광,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이 급성장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세계 경제의 대국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생산된 물건들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여가기만 합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에 빠지면서 경제는 겉보기와는 달리 점점 크게 위축되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민의 생활 수준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치는 오르는 것 같아도 실제 국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나빠지고 있는 것이 중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중국 경제는 성장과 쇠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형성되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이중적 경제 구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주도하지 않는 성장은 허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빈곤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회의 실제 모습은 정부의 선전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대학이 실시했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인구 14억 명 중에서 약 70%, 9억 6천만 명이 월소득 38만 원 이하의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의 총리였던 리커창 총리조차 중국의 월소득이 2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6억 명이 넘는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화려한 경제 성장 수치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혜택은 오직 소수 특권층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오히려 더욱 극빈한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대 도시의 화려한 마천루 뒤에는 하루하루 생존조차 힘겨운 수억 명의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체제는 화려한 숫자와 겉모습 뒤에 극빈한 빈곤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GDP라는 숫자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국민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 끝없는 빈곤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공산당 체제는 결코 국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소련에 이어서 또 한 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디지털 감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는 약 6억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I 안면 인식 기술로 모든 시민들의 활동을 24시간 실시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 체제 속에서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자신의 집 안에서도 모두가 감시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AI 기술이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표정, 심리 상태까지 분석해서 공산당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높은 지지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두려움 속에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 불만과 분노를 억누르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동맹국들이 최근 시진핑 정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전통적으로 매우 가까웠던 싱가포르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부인이 최근 시진핑을 비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의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마저 시진핑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면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시진핑 권력이 흔들리자 양국의 관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는 결코 믿음 하나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방국들도 하나 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서방 선진국들이 자국의 제조시설과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입니다. 최근 애플과 삼성, 폭스콘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로 다른 국가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국가가 결국 고립된다는 역사적 진실이 중국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 침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보통 시장경제 국가라면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금융위기가 급격하게 경제 폭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의 위축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면 국가가 나서서 부도를 막아줍니다. 이 때문에 경제 위기가 급작스럽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실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폭발 대신 점진적이고 치명적인 침체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된 경제 위축은 결코 멈추지 않고 중국 사회를 깊고 어두운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몰락은 한국의 좌파들에게 깊은 이념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몰락은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것입니다. 중국의 붕괴는 단순한 한 국가의 실패가 아니라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와 거짓된 성장 신화의 근본적 파산입니다. 중국의 몰락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좌파의 이념적 기둥마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념 전쟁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상은 인간이 살아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념 전쟁은 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끝없는 투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이복길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